2024년 수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부가 바뀌면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도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공약을 하고 첫 번째 치러진 수능이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 공부하는 이유가 수능이고 대학이 목적지라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수능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야지 공부의 길이 보일 겁니다. 목표가 확실하다면 가는 길도 정확하게 보일 테니까요. 수능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그 다음에 수능의 변화까지 예고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가 3가지 축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공부의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고 요즘에 수능의 핵, 키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국어죠. 국어 때문에 불수능이 되었다. 1교시 국어 시험을 망치면 멘탈이 흔들려서 그 다음 시험까지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한국사를 1교시로 내려서 긴장을 완화시킨 다음에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2024년 수능에서는 시간표가 바뀌지 않은 채 국어가 1교시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변화의 양상으로 아이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해요. 지문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지문의 양은 확 줄었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학생들이 국어를 어렵다고 느꼈을까요? 국어에서는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자에 대한 설명과 노자에 대한 설명글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을 연계하고 융합하고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독서의 결과를 비판적인 사고력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낀 것 같아요. 내용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독해를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국어의 기본적인 능력이죠. 독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비문학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그 내용을 재구성하는 그런 연습이 있었던 아이들은 그다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 텐데요.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어렵다고 느꼈던 포인트가 됐습니다. 문학에서는요, 낯선 작품이 등장을 하면서 앞뒤의 내용을 모르는데 이 작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떻게 내용이 이어졌을까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지도요. 이게 분명히 모두 아니고 이게 답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선지들을 많이 보강하면서 2번 같기도 한데 3번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헷갈림을 주는 선지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융합하고 분석해보고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문학에서 체크를 했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교과서의 독해 학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적용하는 것과 창의력,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국어에서는 무엇이 포인트였던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독해력이 갖추어지고 그 안에서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헷갈리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판단하는 능력, 정확하게 글의 내용을 흡수해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독서, 국어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고 꼭 측정해야 되는 능력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정도를 지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제껏 기출문제나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그것 위주로 연습했던 학생들은 힘이 들었을 거고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융합하고 다시 재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고 보여지네요. 수학에서는 참 말이 많았죠.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분별력 갖춘 문제를 출제하겠다 라고 제시를 하고 문제를 냈는데요. 학생들은 킬러 문항이 있었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능하기 쉬웠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융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문제풀이 방식을 사교육을 통해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유리했던 기존의 수학 수능과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이 있냐면요. 단원별로 한 문제씩이 꼭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 문제가 나왔으면 다른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지 미적분 문제가 겹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풀이 방식보다도 단원별로 주제별로 대단원을 학습해서 주제별로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융합하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기존의 유형별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문제풀이 방식을 외웠던 그것에 익숙했던 친구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문항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단원을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진짜 킬러 문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수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유리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는 개념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한테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해진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기점으로 사교육계에서도 수학의 커리큘럼을 다 바꾸고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을 위주로 개념 위주로 교재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능의 힘입니다. 사교육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다라고 잡은 거고요. 킬러 문항을 내는 게 아니라 수학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측정하는 수능 문제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선행보다는 차근차근 쌓여있는 수학의 개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부분이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학원에서 수업을 배우되 학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학원 수업은 교사의 지식을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을 학원에서 배웠으면 집에 와서 기본 개념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읽으면서 문제풀이를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능 수학 시험이 강의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이해할 줄 알아야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강의를 통해서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개념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개념을 자기화하는 방식으로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영어가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별력을 갖춘 영어 문제가 잘 나오고 있다는 뜻인데요. 영어에서 달라진 점은 추상적인 소재가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줄었고요.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꼼꼼한 독해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식으로 문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제목 추론과 빈칸 추론 문제에서요. 가장 중요한 문제 포인트는 글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문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될 게 바로 국어 독해력이라는 겁니다. 국어에서도 기본적인 독해력이 중요해졌고 영어에서도 꼼꼼하게 글을 읽고 분석해서 선택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두리뭉실하게 알지 않고 정확한 내용을 찝을 수 있어야지만 영어 시험에서도 유리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볼 때 네, 그렇습니다. 독해력, 문해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기본적으로 개념을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 공부 방향이 좀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을 갖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자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수업을 듣지 않고 학원에서 미리 선행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자는 아이들. 물론 학교에서 수능 공부를 하기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요. 수업 시간에 태도가 좋은 아이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1, 2등급 아이들만 깨어서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자신만의 공부법과 개념을 잡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깨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의 공부법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의 태도를 중요시하는 수능으로 바뀐다면 아이들의 생활 태도, 습관을 기본을 중시하는 태도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행보다 현행에서 구멍이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교과서로 공부하고 내용을 자기화하는 것이겠죠. 독해력과 개념이 중요하다면 국어, 영어,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기본이 된 아이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수능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기본을 갖춰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분석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 방향 어떻게 잡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 공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